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C 프로그래밍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라고 합니다.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유감스럽게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얼굴도 못 보고 한 학기 강의를 시작하네요. 일단은 2주간 비대면 수업하고 그 후에는 대면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9월 21일부터 대면 수업할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꼭 예정대로 돼서 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강의는 장비상 이렇게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PPT 프레젠테이션하고 녹화 동영상으로 강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많은 이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PPT를 이렇게 세련되게 다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교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쉽게 풀어쓴 C 언어 익스프레스로 천인국자입니다. 생농출판사하고요. 그리고 책은 한 17장까지 있는데요. 이번 학기 14장까지. 그러니까 한 챕터당 1주씩 쳐서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쉽게 풀어쓴 C 언어 익스프레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적은요, 출석 20%, 보고서 2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2주간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출석 처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말에 과제물을 부과하는데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에 제출하면은 그러면은 리포트도 제출하고 출석 처리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2주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C 언어는요, 1972년에 켄 톰슨하고 데이비드 리치가 당시 이제 벨 연구소에서 컴퓨터 우정 체제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만든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언어는 아니지만 끝까지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이 언어를 통해서 다른 언어들이 좀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세계의 공통어라고 볼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또 보여지지만 메모리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데 C 언어가 또 이렇게 따라갈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같은 것도 그 커널 부분은 운영체제 커널 부분은 C 언어로 작성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언어고 반드시 잘 익혀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요, C 언어의 문법하고 그 활용을 습득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냐 그 기초를 학습하고 이게 초보자들을 위해서 아주 가급적 최대한 쉽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의 1장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그래서 C 언어 옆에 보면은요 탭을 만들어 놓은 게 2020년 8월 기준 검색어 상위율 점유율 상위 20개죠. 그래서 C 첫 번째가 1등이 C, 그 다음에 자바, 세 번째 파이썬, C++, 우리 C++, 그 다음에 C#, 비주얼 배우지, 베이직, 자바스크립트, R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C도 배우고, 자바도 배우고, 파이썬도 배우고, C++도 배우고, 자바스크립트도 배우고, R도 배울 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요, 그런 프로그래밍의 개념, 프로그래밍 언어,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스크래치 간단한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보면은 컴퓨터를 보면은 컴퓨터는 하드웨어라는 부분하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 두 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고 보통 보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없는 소프트웨어는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없는 하드웨어는 그냥 깡통입니다. 컴퓨터가 아니죠. 그리고 그 거기에 돌아가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컴퓨터를 이렇게 범용이라는 건 다양하게 널리 다양한 방법으로 쓰임새가 있다는 걸 우리가 범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범용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뭐 동영상 프로그램, 뭐 mp3 재생 프로그램, 뭐 문서 편집, 그 다음에 웹 브라우징, 뭐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 하나 가지고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죠. 가전제품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조금 불편하지만 그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일일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컴퓨터가 범용적인 기기가 되는 겁니다. 그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럼으로써 범용적인 기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계산기하고 컴퓨터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도 캘큘레이터라고 그러고 컴퓨터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죠. 캘큘레이터는 말 그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능, 사칙 연산이죠, 주로. 그래서 그것만 사용하고 다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변경도 불가능하죠. 근데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수행하는 기능을 쉽게 우리가 변경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게 컴퓨트라는 것의 이제 명사인데 이게 단순히 계산만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앞에 calculate도 계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영어 뜻으로 보면은 calculate는 말 그대로 진짜 단순 계산이고 컴퓨터는 이게 수준 높은 복잡한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우리말로는 다 똑같이 컴퓨터 계산이라는 걸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컴퓨터를 전자계산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전자계산기란 말이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컴퓨터라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게 컴퓨터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프로그램은 이게 명령어들의 리스트,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명령어들의 집합이죠. 순서대에 따른 명령어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순서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게 컴퓨터는 말 그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에게 우리가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사는 일을 시킨다고 봤을 경우 그러면은 처음에 500m 직진해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해라. 1000m 다시 직진해라. 도로 왼편에서 햄버거 가게를 찾는다. 햄버거를 주문한다. 햄버거를 받는다. 햄버거를 들고 역순으로 출발한 위치로 돌아온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가 판단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돼요. 최대한 일일이 시키는 대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여러분들 잘 아는 바대로 컴퓨터의 일종입니다. 그 옛날 핸드폰 있죠? 피처폰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은요. 그 미리 설정된 기능만 가능해요. 그래서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그 다음에 혹시 게임이 미리 설정 들어가 있으면은 그 설정된 게임 바꾸지를 못합니다. 설정된 것만 해야 돼요. 근데 스마트폰은 컴퓨터기 때문에 앱을 우리가 설치하면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컴퓨터도 여러분들이 설치했다가 지웠다가 원하는 게임을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예.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이 영국의 찰스 베비지라는 사람이 19세기 사람인데요. 예, 프로그램이 가능한 최초의 기계, 해석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고안을 했다고 그러죠,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 해석기관은 해석기관이라는 그 기어, 바퀴, 축, 레버 뭐 이렇게 동작하는 그 기계적 계산기를 뛰어넘어서 기계식 컴퓨터를 고안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이게 당시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고요. 이게 증기로 작동하는 게 이제 전기 모터로 동작되게 되는 기계식 계산기, 기계식 컴퓨터는 그 후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게 2차 세계대전까지 그 사용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혹시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알아요? 맨하튼 프로젝트는 이제 미국 2차 세계대전 말에 핵폭탄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암호명이죠. 맨하튼 프로젝트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산을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기계식 컴퓨터를 고안을 하고 그 기계식 컴퓨터로 계산을 했다 그럽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이게 미국 그 박물관에 그 전쟁 박물관에 그 잘 모셔뒀다고 그러죠. 그때 사용했다는 거를. 그리고 이 베비지라는 사람하고 공동 연구를 했는데 이 프로그래머라고 부를 만한 사람 이게 에이다 러브레이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게 러브레이스 백작 부인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 30대 후반의 나이로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사망한 여자죠. 이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그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의 친딸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바이런의 해석기관에 매료가 돼서 이런 해석기관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서브리틴이라는 개념, 루프, 반복 실행하는 루프, 점프, if, 이런 제어문들을 이런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기본 원리를 처음으로 고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베비지라는 사람하고 그 연구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그 서신에 다 남아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에이다라는 사람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그 미국에서 국방성인가요? 거기서 에이다라는 컴퓨터 랭귀지도 만든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초기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은 이게 기계식 컴퓨터인 경우에 여러분들 한번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 암호를 깨기 위한 그 노력을 그린 영화인데요. 거기서 이제 기계식 컴퓨터를 사용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한번 그 유심히 보기 바랍니다. 기계식 컴퓨터는 너무 좀 느리고 전력도 굉장히 좀 많이 먹고 소음도 많이 나고
그걸 이제 전자식 진공관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그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를 만들었고, 그거 이름이 애니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건물 강당 하나 가득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불편했고요. 진공관이기 때문에 전력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구 2, 30명의 소도시, 당시 2, 30명 소도시에 사용한 전력을 먹었다고 그래요. 이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그리고 이 컴퓨터의 구조, 그 개념이죠. 계산 개념은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안을 한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의 다른 이름이 폰 노이만 머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은 폰 노이만 머신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컴퓨터 구조도 이렇게 고안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널리 이렇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상용화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는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다 폰 노이만 구조입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헝가리 출신이고 미국으로 이민한 수학자, 물리학자고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죠. 그리고 이 디지털 컴퓨터 발달에도 관여를 한 아주 저명한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 구조는요, 외부에 이렇게 CPU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메인 메모리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그 메인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그것을 CPU로 보내서 그 실행을 하고, 실행 결과 그 데이터들을 이제 그 메인 메모리에 저장하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 하고 그 데이터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다 폰 노이만 머신이에요.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 작업 지시서입니다. 그래서 CPU가 결과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CPU에게, 바꿔 말하자면 컴퓨터에게 작업의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깡통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은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 스스로 판단할 하나도 없이 일일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어떤 주소의 메모리에서 값을 받아와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메모리에서 값을 또 받아와서 저장하고, 두 개의 값을 더해서 임시 저장소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그 다른 메모리 저장 장소에다 저장하고 그 결과를 또 화면에 출력해라. 아주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그 작업 지시들을 쭉 순서대로 모아놓은 것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을 보면 컴퓨터에게 학생들의 성적 평균을 계산해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하고 입력받은 성적을 다 더하고 학생 수를 나누고 그 결과를 화면에다가 표시해.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지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프로그램 작성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언어는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그 컴퓨터의 그 명령이죠. 명령은 그 언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언어는 이진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진수니까 바로 0과 1이죠. 그래서 01, 00, 111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진수를 표현하는 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를테면 그 어떤 캐패시터의 D램인 경우, 캐패시터의 그
전하가 저장되어 있으면 1, 저장이 안 되어 있으면 0. 높은 전압이면은 1, 낮은 전압이면 0. 혹은 뭐 스위치, 내부 스위치가 켜져서 전류가 흐르면 1, 전류가 안 흐르면 0.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컴퓨터는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만 되어져 있는 거죠. 이거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진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지금 그 이진수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는 실제로 우리가 화면에 이렇게 이진수를 출력할 때 이진수로 출력을 안 하고 16진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10, 10 대신에 A를 쓰고 11을 B로 쓰고 11을 C, 13을 D, 14를 E, 15를 F라고 쓰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16진수에 10 하면 어떻게 돼요? 16이 되죠. 0에서부터 15까지는.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8B 있잖아요. 8B. 예, 8B는 그 8 곱하기 16 되겠고, 더하기 B가 11이죠. 그래서 8 곱하기 16 더하기 11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진수로 표현하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16진수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했죠. 요 밑에 이제 MOV라고 되어져 있는 ADD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우리 어셈블리어가 되겠습니다. 이진수는 10진수와 무엇이 다른가? 이진수는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진수는 0과 1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0, 1, 그 다음에 2가 아니라 10이 되죠. 10, 11, 그 다음에 100이 됩니다. 100, 101, 그쵸? 그 다음에 110, 111,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얘기가 나왔죠. 13을 2로 계속 나누죠. 그래서 그 나머지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13을 2로 나누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1이죠. 그 다음에 6을 또 2로 나누면은 3 나누고 나머지가 0이 됩니다. 3을 또 2로 나누면은 1이 되고 나머지가 1입니다. 그 다음에 1을 또 2로 나누면은 1이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1101이 됩니다. 13은 이진수로 1101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프로그램 언어라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프로그램 언어가 이제 필요합니다. 아까 프로그램이 뭔지는 알았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컴퓨터가 기계어만을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도 기계어를 사용을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게 기계어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인간이. 아까 그래서 그 중간쯤에 어셈블리어를 만들었는데요. 어셈블리어는 이진수를 말로서 그냥 그 영어 단어로 이렇게 쓴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아주 그 일일이 그리고 뭐 하나 하라고 뭐 어디 메모리로 가서 어디 메모리에 값을 불러오고 뭐 메모리 저장하고 뭐 더하고 뭐 이런 것들 일일이 하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어하고 기계어 중간쯤 되게끔 자연어는 우리 사람의 일상생활에 쓰는 그 언어를 자연어라고 부르죠. 프로그램 언어는 이제 자연어하고 기계어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언어는 사람이 배워서 그 쓰는 언어예요. 컴퓨터 기계가 알아먹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 기계어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컴파일러가 있어서 기계어로 통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과 컴퓨터 사이에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진수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 언어,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 언어와
프로그램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그 컴파일을 해줍니다. 그렇죠? 컴파일을 해서 기계어가 됐죠? 그럼 기계어가 바로 뭐냐면은 작업 지시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거는 그 이런 우리의 그 목적에 맞는 작업 목적에 맞는 작업 지시서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이제 분류하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계어입니다. CPU의 명령을 이제 이진수로 다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CPU의 종류가 바뀌면 이것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불편하니까 어셈블리 언어를 만들어 냅니다. 이게 뭐냐면 기계어의 이진수를 우리가 이제 기호로 표현해 준 겁니다. 사람이 그래도 좀 알아먹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건 특정 CPU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존을 하는데 이 사용하는 단어 있죠? 왜? 기호로 표현했는데 기호를 보통 공통으로 우리가 쓰기 때문에 좀 특정 CPU에 좀 그래도 덜 의존적이고요. 고급 언어는 우리 이제 C 언어나 자바나 C++ 같은 이런 언어들이 많습니다. 상당한 그 복잡한 기능, 고수준의 명령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CPU와 관련이 없어요. 컴파일러가 따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CPU가 있다 그러면은 그 CPU에 맞는 컴파일러만 있으면은 그 CPU에 구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CPU 의식을 안 하고 우리 그 언어를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기계어나 여러분들 보는 바대로 이렇게 0101 이렇게 되어 있고 요 하나하나가 이게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그쵸? 여기 보면 이게 8비트가 되어 있죠? 8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컴퓨터가 64비트죠? 그래서 이게 8개가 한 조가 명령어 하나 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길죠? 요 8비트짜리가 8개가 쭉 나열됐으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64개가 있으니까. 너무 길고 복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걸 알 필요가 없죠? 고급 언어는 역시 그래서 컴퓨터 CPU 종류와 무관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나 C++, 자바 뭐 이런 것들이 되고 반드시 거기에 그 특정 CPU에 맞게끔 기계어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 컴파일러가 따라붙어야 된다. 겁니다. 그래야 고급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C 언어에 대한 내용은 설명했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B 언어라는 그 이름이 붙었다가 그거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가 있었다 그러죠. 그 B가 있었으면 A도 있었겠죠. 그래서 초창기에 원시 버전이 A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유닉스 운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C 언어라는 걸 아예 만들고 그리고 그 C 언어를 가지고 컴파일해서 유닉스 운영 체제도 만들어낸 겁니다. 유닉스라는 게 그래서 그 나도 이게 유닉스 운영 체제를 통해서 컴퓨터를 사용을 과거에 했고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전문가용 언어로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리눅스라는 운영 체제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들 쓰는 이 IBM 호환 컴퓨터 있죠? 그 컴퓨터에도 유닉스 운영 체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운영 체제, 그거를 이제 리눅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리눅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C 언어 버전은 뭐 NCC라고 1983년 미국 표준이죠. 예, 나도 이게 NCC를 처음 C 언어를 배웠고요. 요즘은 이제 C11에서 이 iOS가 역시 이게 표준 기구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발표된 표준입니다. 뭐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 여러분들이 배우는 C 언어는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C11이다, 표준이. 그럼 여러분들 C를 배웠다 그러면 좀 알아둬야 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C 언어의 특징, 장점, 장단점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상당히 간결합니다. C 언어 전에 배웠던 다른 것들은 이제 뭐 비긴, 뭐 그다음에 프로그램 하는 블록이 있고 그 다음에 끝났으면 엔드 뭐 이렇게 쳤어야 돼요. 예, 그거를 다 이제 뭐냐면은 이제 물결 괄호 있죠? 물결 괄호 열고 물결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결해졌습니다. 그렇죠? 언어도 간결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쓴 언어를 그대로 사용을 가급적이면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수준의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수준, 고수준 동시에 가능한 그 언어입니다. 아주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 때 이식성이 또 아주 뛰어납니다. 네, 문제는 아까도 봤지만 전문가들을 위해서 만들었죠. 초보자가 배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파이썬 배웠나요? 예, 그래서 파이썬은 같이 초보자가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파이썬 같이 초보자가 아주 배우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언어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파이썬을 먼저 배우는 게 좀 일부 추세이긴 해요. 하지만 가장 먼저 배우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가 파이썬 대신에 그래도 C를 제일 먼저 배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 언어의 그 원형이 돼요.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면 다른 그 C++이나 자바나 이런 것들도 쉽게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 C 랭귀지라고 하는 거는 간결하고 효율적이고 저수준, 고수준이 다 가능하고 이식성이 뛰어난 대신에 초보자가 배우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C 언어는 계속 배워야 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C 언어를 일단 배우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배우면은 그러면은 이 C++이나 자바 배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느 말도 단어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프로그램할 때 그 기본적인 개념도 C에서 차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도 여전히 아까도 말했듯이 그 하드웨어 친화적이라고 그랬죠. 저래벌 언어들. 그래서 C 언어가 여기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은 인베디드란 말이 이제 그 영어 단어 보면 어디 박혀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특수 목적으로 이를테면 MP3 플레이어 그다음 우리 피처폰 이런 것들이 그 컴퓨터가 장치가 되어져 있거든요. 특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네, 범용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C 언어로 많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를 꼭 배워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쓰일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1980년대에서부터 C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본이 된 녀석이에요. 굉장히 장수했죠.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짤 건가 할 때 그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리즘은 이제 사전적인 단어를 보면은 뜻을 보면은 수학이나 컴퓨터 과학, 언어학 뭐 이런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해진 그 일련의 절차 방법이 있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일종의 공식화해서 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목적의 계산을 하기 위하다. 그러면 그 계산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가 이미 수립이 되어져 있고 그 수립된 절차를 이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비유를 들자면요. 우리 부엌에 오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븐 사용법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옆에 음식 재료를 갖다 놨다. 그러면 요리가 됩니까? 아니죠. 사용자가 요리법을 알아야 되죠. 뭐 순서대로, 그쵸? 재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뭐를 넣고 어떻게 끓이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요리가 나오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레시피 알고리즘이 바로 그 요리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빵을 만드는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스트, 밀가루, 우유 이렇게 넣고 저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버터, 계란, 설탕도 추가로 넣고 또 반죽해주고 그 다음에 따뜻한 곳이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죠. 온도 몇 도라고 그럽니다. 온도 몇 도에 시간 얼마 이렇게 넣고 발효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170도에서 180도 오븐에서 몇 분간 또 구워줍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빵을 만드는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렇죠? 이걸 순서대로 그 빵을 만드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절차 순서도죠. 그 순서가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요. 1에서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1하고 2를 더한 다음에 그 값에다가 또 그 다음에 3을 더하고 3을 더하고 그 다음에 또 4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하나하나 더하는 방법. 그쵸? 그 다음에 뭐 두수의 합이 10이 되도록 그 그룹 모아서, 그쵸?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알고리즘, 우리가 1에서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하나만의 알고리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잘 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찾는 그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수도 코드, 의사 코드랍니다. 의사가 이게 비슷하나 가짜인 그런 뜻입니다. 의사가 그 수도 코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최대값을 찾는 알고리즘을 자연어로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자연어,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첫 번째 리스트의 첫 번째 그 숫자가 가장 크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리스트의 그 다음 숫자하고 그 가장 크다는 수하고 비교를 해서 현대 값보다 크면은 노트에 적고 그 앞에 값은 지우고,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순서대로 다 해서 모든 순서들을 다 이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남아있는 수가 바로 최대값이 되겠죠. 이게 자연어로 표현한 거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게 그 순서도 플로우 차트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끝이 둥그렇게 되어져 있는 녀석이 우리 그 프로그램 실행의 시작과 종료를 나타내는 녀석이고, 이게 직사각형이 처리를 하는 거고, 이 마른 목골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가 어떻게 판단이 돼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이제 한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갈 때 연결해주는 거를 말합니다. 연결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게 비스듬한 평행사 변형 있죠? 이걸 입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런 걸 사용을 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짭니다. 한번 플로우 차트 예를 들어 보겠어요. 그 시작했는데 프린터가 동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전원이 연결되어져 있느냐, 분기점 판단을 해야죠. 놓으면은 전원 연결하고, 전원이 커져 있는데 동작하지 않는 거죠. 종이가 있느냐, 종이를 넣습니다. 없으면은, 아니, 종이도 있는데 동작 안 해요.
그럼 토너가 충분한가? 토너를 교체해 줍니다. 근데 토너가 충분한데도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종이 걸린 게 있는가? 그런데도 또 그러면 종이 걸리는 걸 빼줍니다. 그런데도 동작 안 한다. 그러면 뭐 AS 요청해야 되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플로우 차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죠, 이건요. 네. 그 다음에 의사 코드는 아까도 말했듯이 비슷하긴 한데 진짜가 아닌 코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보다는 좀 느슨한 언어로서 언어를 사용해서 알고리즘 표현에 사용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흉내만 내는 거죠. 아까 여기 보면 이 플로우 차트는요, 이게 직관적으로 눈에 잘 보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이 수도 코드는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을 좀 아는 사람들이 대충 얼개를 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 코드는 좀 아는 사람들 합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수도 코드 예가 나왔는데요. 그 가장 큰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L0죠. 그걸 라지스트라고 그러자. 최대값이라 그러자. 그 다음에 포문을 해라. 뭐 하냐면은 반복 실행하는 겁니다. n과 라지트를 비교를 해서 n이 더 크면은 그 라지트를 n 값으로 바꿔치기 해라. 그리고 아니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l에 그 다음 수로 넘어가는 거죠. 그걸 반복 다 하면은 맨 마지막에 가장 큰 값을 반환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라는 거를 대충 보면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눈에 보이죠? 예, 이런 거를 의사 코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문 분야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분야가 있고요. 그 컴퓨터 공학과의 교과목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짤 건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커다란 프로젝트 있죠. 대형 프로그램 짤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방법론들을 분석하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야이긴 합니다. 하여간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도 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한 분야이긴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그 한 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더 작은 크기의 문제들로 분해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충분히 작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분해해라. 이건 컴퓨터 알고리즘 만들 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사 문제를 해결할 때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방을 청소한다. 그러면 하나의 문제죠. 근데 그걸 단계로 다 나눕니다. 환기시키고 물건을 정리를 하고 진공청소기 돌리고 그 다음에 걸레질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단계를 잘게 쪼개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크래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MIT에서 그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짤 건가 하는 개념을 학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청소년들을 이용해서 이게 그래픽 환경을 통해서 이제 명령어 블록 하나 덩어리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서 쉽게 컴퓨터 코딩을 합니다. 타이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프로그램에 짜는 경험을 쌓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오고 가다가 컴퓨터 학원은 있죠. 뭐 코딩 가르칩니다. 뭐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경우 거기서 하는 게 다 이 스크래치입니다. C 언어니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스크래치를 먼저 배워서 마우스만 누를 수만 있으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 용어도 알면 좋고요. 기본 알아도 이게 그 기본 용어만 가지고도 이렇게
눌러서 마우스 눌러서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프로그램을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원리가 이해가 되면은 다른 프로그램 언어도 이게 쉽게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 웹사이트가 있죠. scratch.mit.edu 일로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시간 관계상 여기 표현을 안 하겠는데, 예, 그 교과서에 그 고양이 댄스 예제가 있거든요. 고양이 댄스 예제.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미니 프로젝트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세수 중에 최대값 잡는 그 플로우 차트를 만드는 겁니다. 스타트하고 ABC 값을 불러들이는 거 실행이죠.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 A와 B를 비교하고 크면은 그 A와 C를 또 비교를 해서 그래도 S가 되면은 A가 최대값이 되죠. 아니면은 C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많이 쪼개면 이제 B하고 C를 또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AND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최대값이 프린트되는 그런 녀석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부터 좀 많이 했다는 느낌이 좀 드나요? 예, 지난 학기에 그 학생들 중에서 이 온라인 동영상 강의가 굉장히 부실했다고 그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과목 있었다 그래요. 나는 그런 불만을 접수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너무 강의가 짧으면은 안 된다는 그런 내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강서부터 시간 들여서 공부하게끔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PPT로 아무래도 공부하니까 좀 불편합니다. 네, 여러분들 교재 잘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2장 프로그램 작성 과정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도 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 했지만 여러분들 직접 해보라 그런 스크래치 예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 홈페이지 스케치 가서 고양이 댄스 예제를 해보기 바랍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실행 화면을 캡처해서 이 클래스를 제출하고요. 이걸 제출하면 여러분들이 보고서도 낸 것이 되고 출석도 처리가 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쪽지로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